출제위원들은요, 토지 용어는 의식적으로 무조건 시험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0%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분됩니까? Are you exciting? 안 되는군요. 자, 일단 실판 보시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목이란 단어예요. 지목. 근데 우리 나중에 부동산학 개론 교재를 받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부 다 보라색으로 중요 단어들을 진하게 처리해 놨거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요, 보라돌이, 우리 보라돌이들만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목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을 때는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주된 용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필제는요, 반드시 하나의 지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이것을 일필 일목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필의 토지에 반드시 하나의 지목이 있어야 되는데 용도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2차 과목의 공시법, 등기법, 지적법 중에서 지적법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이게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지목 뭐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냐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거, 이 표현만 기억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면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몇 개 있냐면 28개 있습니다. 이 28개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1차만 하신다거나 부동산학 개론 시험 대비용으로는 28개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진하게 처리해 놓은 부분, 눕기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제가 앞에서 농지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농지. 농지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농지에는 밭 있고 논 있고 과수원 있어 하시면 됩니다. 뭐 있죠? 전답, 과수원. 조심하실 점. 농지는 지목이고 아니고. 아니에요. 농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어만 지목이에요. 뭐가 지목이다? 전답, 과수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으로 전답, 과수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우리 요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할 건데, 요거는 수업 시간 내에 웬만하면 다 습득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진짜 많이 쓰는 말이 요 표현입니다. 택지라는 표현입니다. 택지는 어떤 표현이냐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일 때 쓰는 말이 택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할 때 쓰는 표현이 주상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택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서 택지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요 하시면 되고, 어떤 땅을 말합니까? 그러면 주상공,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상공. 이때 지목이란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 한번 써보면, 지목 28개 중에서 주택하고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예요. 대. 그냥 한 글자로 대 그러시면 돼요. 근데 공은 어디다 지어야 하냐면 공장용지라는 것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택지에서 필요한 용도는 3개예요. 주상공인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은 몇 개예요? 그러면 2개예요. 뭐 위에다가 뭐를 짓고, 대해야 돼. 한 글자. 대 위에다가 뭐를 짓고, 주상을 짓고. 오케이? 공장용지 위에다가 뭐를 짓는다? 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택지 할 때 필요한 용도는 몇 개? 3개. 뭐요? 주상공. 입버릇처럼 주상공, 주상공, 주상공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 택지란 말을 진짜 많이 쓰니까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도 택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 토지 위에다가 주택, 상가, 공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이 땅을 이제 곧 가까운 장래에 주택, 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택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개예요. 주상공인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은 2개예요. 대하고 한 글자입니다. 대하고 4글자입니다.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지목으로 한번 와볼까요? 일로 오세요. 됐어. 자, 제가 택지 할 때 필요한 용도는 3가지지만 주상은 어디다 짓고?
대에다가 짓고 공은 어디다 짓는다? 공장용지. 참고로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 장이라는 글자를 따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저는 공시법 요소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계속 갈게요. 하천 지목이에요. 제방,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이런 것들을 지목을 제방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국어하고 유지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이렇게 바뀌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용수나 배수를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 둑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떠요. 그러면 그건 국어예요. 뭐라고요? 국어. 유지는요, 물이 고이거나 저장돼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댐, 저수지, 호수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유지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보고 저수지, 호수, 댐은 국어다. OX. X, 걔는 유지고. 인공적인 용수나 배수를 위해서 설치된 수로나 둑 같은 것은 뭐라고 부른다? 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암기 코드까지는 아닌데 둑 할 때 받침에 기역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기역 이렇게. 그래서 둑이 뜨면 무조건 기역 두 개 나온다. 그렇게 굳이 암기를 하자면 둑국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둑 하면 기억 두 개, 국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둑국어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구나. 됐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목은 이렇게 보고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지란 지목이 있고요. 세 개. 종교용지란 지목이 있고 사적지란 지목이 있는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찰용지라는 지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찰용지라는 지목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특정 종교잖아.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이 있어버리면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아니, 교회 용지나 성당 용지는 없는데, 사찰 용지만 있으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퉁쳐서 무슨 용지? 종교용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음 중 지목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사찰용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왠지 사찰용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도 누구랑 누가 짬뽕돼서 그러냐면 사적지하고 문화재 같은 거 밑에 있는 땅을 사적지라고 하거든요. 종교용지하고 짬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로 출발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지? 사적지 해야지.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고 사찰용지라는 지목을 지목으로 얘기하고 싶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종교용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목 무슨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뭐 하는 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주된 용도 등록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현행 지적법상 공간정보법상 지목은 몇 개? 28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이 있었다. 원래 택지는 주상공인데 굳이 지목으로 얘기하자면 대하고 공장용지 있었다. 그리고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유원지, 사찰용지 있고 없고 종교용지, 사적지 있는데 인공적인 수로 둑 그러면 걔는 누구고? 국어고 저수지, 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유지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안 틀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틀립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토지를 분류할 건데 다 나오잖아. 택지부터 나옵니다. 택지는 여러분들 뭐가 가능해야 돼요?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세 개 뭐야? 주, 상, 공. 근데 조심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알아둡시다 하는 내용들을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우리가 기출문제라는 걸 풀 거거든요. 시험에 나온 건 다 풀어내요. 근데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조심하십시다 하는 것들은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25년 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한 가지를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 왠지 이거 이번에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에 조심합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안 나와야지 나도 걱정이 없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꾸 요즘 예측을 하면 적중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합시다. 예전에는 택지 그러면 건축 가능한 땅 주상공까지만 하면 됐었어.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요걸 한번 조심해 보자는 거야. 자, 갑시다. 주상공으로 이용 뭐요? 되고 있거나. 그럼 지금 주상공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용도로 이용할 뭐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목적이란 말은 아직까지는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땅을 건부지라 그래요. 무슨지요? 건부지. 지금은 건물이 없지만 앞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용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땅을 낮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둘을 뭐해서 합쳐서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는 문제 나갑니다.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만 말한다. OX. X가 되는 겁니다. 택지로, 그러니까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택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건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땅은 뭐라고 부르고 나지. 이 둘을 뭐해서 합쳐서 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택지는 지금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어도 되고 또는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어도 택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부지는 건축용지 플러스에다가 제가 형광펜 처리 좀 할게요. 플러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토지. 어떤 땅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냐면 하천, 철도, 도로 같은 땅이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여기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것까지 포함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닥에 쓰면 돼요. 그리고 포괄적이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땅을 우리는 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한기지는 자, 보라돌이만 무슨 이용에?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최원방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 것 같은데 최원방권은 끝을 말합니다. 끝. 그래서 어디 끝? 택지 끝. 택지 끝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끝으로 나오진 않고 최원방권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요거 지금부터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주관식으로 아무나 붙잡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봤어요.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만 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 철도, 하천 뭐 등등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중개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땅을 볼 때 이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 땅 건축되는 땅이야? 건축 안 되는 땅이야?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돼 안 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자. 주상공까지는 건축이 돼야 안 돼요. 되고 도로 철도 하천은 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우리가 건축이 되는 토지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야. 건축이 되는 토지. 그럼 요까지가 건축이 되는 거 아니야.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택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건축법에서는. 근데 우리 실제로 대지란 말과 택지란 말 중에서 부동산 밥을 좀 먹은 사람들은요. 택지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요? 택지. 그래서 우리 왜 택지 개발 하지 대지 개발 하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택지란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이걸 건축법은 어디서 배웁니까? 공법에서 배웁니다.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법에서 배우고 거기서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처음 들어봐 이거? 주택법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라는 표현은 이상훈한테 가서 배우라는 얘기야. 나한테 뭐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뭐만 얘기하자? 택지. 근데 이걸 유사한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지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 우리 부동산학 시험에는 택지라고 나올 거다. 이거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요까지를 합쳐서 이제 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우리 앞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하고 배운 적 있습니까? 있어요? 준부동산 배운 적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무슨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이고, 요거 받고 준부동산까지가 무슨 부동산이죠? 광해의 부동산이죠. 그럼 질문 좀 드려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해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하는 거예요, 둘 다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을 추가해서 광해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광해 둘 다 속하고,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도 있으면. 광희.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광해 둘 다 있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희였듯이 택지부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주상공은요. 택지에 속해요, 부지에 속해요?
둘 다 속해요.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은요, 택지에 속해요, 부지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둘 다에. 둘 다에 속하고, 그러면 결국 택지와 부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 철도, 하천. 그래서 이걸 시험에 이게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지. 오케이? 도로, 철도, 하천까지 떠 있으면 반드시 뭘로 가고? 부지로 가는 거고. 뭐가 안 되니까? 건축이 안 되니까. 주택, 상가, 공장, 그러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떠 있으면 얘는 어디에 속해요? 택지에도 속하고, 뭐, 부지에도 속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말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부지란 표현을 쓰는 게 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하실 때, 여기 주택 부지가요? 그러면 돼, 안 돼? 된다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부지는 다 되는데. 여기 상가 부지가요? 되겠죠? 여기 주택 부지가요? 여기 도로 부지가요? 여기 철도 부지가요? 여기 하천 부지가 이어져서요? 이렇게 하는 것, 부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이고 아는 척을 좀 하고 싶어서 택지란 용어를 쓰고 싶다면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는 괜찮은데,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란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는 표현이지. 이해하셨죠? 예. 다시. 부지란 표현은 다 써도 돼요? 그럼 포괄적이겠네요? 뭐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있으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에만 쓸 수 있는 거네? 근데 원래는 이까지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조금 더 조심하고 싶은 건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면 돼, 안 돼? 되고 이용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도 괜찮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방금 배운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지목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들은 적 있습니다. 지목 28개 중에서 대라는 지목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지목 28개 중에서 공장용지라는 지목을 들은 적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목 대하고 대지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목 대는 뭐 지을 수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밖에 못 지어요. 공장은 지으면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공장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택지라고 해야 돼. 택지. 도로, 철도, 하천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부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포함관계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이요. 대지도 아니야. 대야. 한 글자.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주상공 받고 알죠? 받고 도로, 철도, 하천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도 쓸 수 있는 말은 뭐다? 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대하고 택지하고 부지 중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택지예요. 택지. 우리 부동산 학은 택지만 다룹니다. 택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뭐를 따지는 거냐면 돈 되는 거 따지거든요. 이 가장 돈 되는 땅이 택지거든요. 그래서 이 택지,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택지 배웠으니까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래요? 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그래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가장 도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상공 중에서. 상업지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 가장 도심 한복판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 가장 도심에 뭐가 있어요? 상업지. 그 다음 주거지. 그 다음 공업지. 그 다음 농업지. 그 다음 임업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고 그 옆에 주거지가 있고 그 옆에 공업지가 있고 그 옆에 농업지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 순서라고 해서 토지 이용의 양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태라는 단어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건 정확히 땅값 비싼 순서와도 일치합니다. 가장 높은 지가 무슨 지?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2월 말쯤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요. 5월 말쯤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뭐 표준지 공시지가든 개별 공시지가든 지금 15년째, 16년째 가장 비싼 땅은 어디예요? 명동입니다. 명동의 그 네이처 리퍼블릭 땅, 그 땅이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무슨 지예요? 명동이 대표적인 무슨 지냐고?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그 명동에 아파트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업지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공업지,
그 다음 농업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통상적으로 상업지는 주거지보다 2배가 비싸요. 통상적으로 2배가 비싸고,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로 활용할 때는 4배까지도 비싸다고 그래요. 왜 4배까지 비싸다고 하냐면, 상업지 같은 경우는 전용률,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전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전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 전용률이 확장까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한 8, 90% 이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버리면, 전용률까지 따져버리면 4배 정도 비쌉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상업지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뭐야? 주거지. 그 다음에 공업지. 그 다음에 농업지. 그 다음에 임업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땅 볼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이 땅, 건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까지 건축되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기까지 건축이 돼요. 노란색 보이세요? 노랭이 보이세요? 여기까지 건축이 되지. 왜 여기까지 건축이 되냐면, 이까지가 뭐니까? 택지니까. 택지가 아까 뭐가 가능한 토지라 그랬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지? 건축이 가능한 경계가 어디지? 건축이 가능한 한계가 어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군요. 건축이 가능한 한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갖다가 우리는 한계지라 그래요. 무슨 지요? 한계지. 그 한계지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최원방권상의 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최원방권이 조금 힘드시면요. 택지 끝.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노란색이 여기 뭐라고요? 한계지인데, 한계지가 중요한 이유를 내가 공개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계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계지는 거리가 농지와 엄청 멀어요. 농지와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하고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농지와 집가 차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비슷하겠다? 아니면 엄청 차이 나겠다. 비슷하겠다? 아니면 엄청 차이 나겠다. 엄청 차이 나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거리상으로는 농지와 가깝지만 집가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건축이 되고, 아까 건축 관계라 그랬잖아. 이걸 넘었으면 건축이 안 되니까. 건축되는 땅이 비싸겠어요? 건축 안 되는 땅이 비싸겠어요? 건축되는 땅이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지, 농지 바로 옆에 있다고 농지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계지, 거리상으로는 농지와 가깝지만 얘는요, 건축이 가능한 택지이기 때문에 얘는 땅값이 농지와는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 이런 지가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완전 농지의 지가와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표현을 써요.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렇다가 이제 학자들은 뭐라 부르냐면 단절 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지가? 단절 지가. 어디와 단절된다?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의 지가와 단절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계지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기 농지에 갔더니만 농지는 아직까지 엄청 싸네요. 평당 50만 원이 여기 평당 49만 원. 평당 51만 원, 평당 37만 원짜리도 옆에 있어. 여기는 평당 29만 원짜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평당 200만 원, 그럼 놀라지 마시고, 거기가 한계지예요. 어디에 가깝지만, 농지에 가깝지만 집가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 요걸 갖다가 택지 끝에 있는 땅,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 한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계지를 한번 딱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까먹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긴 한데, 한 번 딱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절대로 안 까먹게 만들 방법이, 내가 좀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원해요? 네, 알려드릴게요. 한계지는요, 뱀 대가리인지 용꼬리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합니다. 한계지가 뱀 대가리인지 용꼬리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지는 뱀 대가리일까요? 용꼬리일까요? 용꼬리입니다. 말이 통해 강의를 해먹지. 말이 통해 강의를 해먹는 거야. 자, 잘 봐요. 농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 농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뱀 대가리야. 아시겠어요? 이 정도 은유적인 표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이 용꼬리입니다. 그럼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이 되면 누군데? 한계지인데. 내가 너무 어려운 비유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택지 중에서 가장 싼 땅이 한계지인데요. 한계지가 용꼬리고요. 그 농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 요즘에 가장 비쌀 거야. 그 걔가 뱀 대가리인데, 여러분들
그 용이 날 때 용꼬리 같이 날아 못 날아? 우와, 어렵구나 이거. 자, 용이 막 날아다니는데 꼬리도 날아다녀 안 날아다녀? 날아다니지만 뱀 대가리는요 절대로 못 난다니까요. 우와,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 집에서 한계제가 뭐예요? 그러면 용꼬리. 용꼬리가 한계주입니다. 용꼬리가. 그러니까 택지의 제일 끝에 있어서 택지 중에서는 제일 싼 땅이에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땅. 그런 땅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부르고, 한계지는요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연장돼요. 계속 연장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한계지가 여기까지였는데 얘가 택지 개발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구입하실 때 한계지 주변에 장차 택지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시면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는 4호선, 7호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4호선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7호선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토지를 사시면 된다. 그래서 누가 물었을 때, 내 한계지 주변에 농지 사러 갈 거야. 걔도 곧 한계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갑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이걸 받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철도, 도로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부지고요. 택지 끝에 있는, 즉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토지가 한계지고요.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를 경계짓는 땅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누구와는 농지와는 단절 지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계지 지가는 주변 농지의 지가와 단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시험 10번 치면 한 8번, 9번 나오는 게, 아까 제가 토지 용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는 5번 그 시험 치면 한 4번까지 나오는 내용이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랑 토지를 대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토지를 소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여기 앉은 자리에서 암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집에 가서 암기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앉은 자리에서 암기합시다 하는 것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갖다 많이 주면서 요거 암기하세요. 그러면 암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오히려 암기가 안 됩니다. 시간 조금만 주면서 마치 이걸 암기 못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모자라 보이나?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 조금만 주고 암기하라고 할 때 그 암기가 정말 오래가는 암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강의만 하면 할만해요, 여러분들. 할만한데 그 교재를 써야 돼요. 교재를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 쓰는 게 또 기출문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떨 때가 있냐면요, 교재를 쓸 때 이번 교재는 완벽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수험서는요, 새로운 기출문제가 추가되고 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 또 공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완벽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재가 너무 똑같으면요, 똑같네 하고 책을 안 산단 말이야. 그럼 그 완벽한 교재를 굳이 바꾼다. 굳이 내가 진짜 완벽했거든, 이거는 완전 퍼펙트 했단 말이야. 굳이 좀 바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또 틀이 안 맞고 막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교재 우리가 집필 언제 하냐면 출판사에서 한 달 전에 와요. 한 달 전에 교수님 내년 교재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재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와이프가 주말에 어디 갔다 올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재 써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재를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쓰고 3시부터 해야지, 4시부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주가 흘러가요. 그럼 3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교재 작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애들이 아빠 이번 주말에 어디 같이 한번 식사나 하고 올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돼. 아빠 교재 써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씁니다. 2주가 다가옵니다.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2주 전부터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가옵니다. 조금 더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교재가 완성되는 시점은 한 5일차 때부터 밤새서 교재를 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재가 쓰여집니다. 가장 좋은 그 악상은 언제 떠오르냐면 마감이 다가올 때 악상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내년 10월 25일이야.
얼마나 많이 남았어, 얼마나. 거의 한 뭐 1년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고 시험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은 자리에서 라는 표현을 계속 쓸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요거 다른 사람들은 다 외워서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 혼자만 지금 못 외우는 거야? 이렇게 압박감을 좀 줄 거니까요. 뭐, 시험도 많이 남았는데 외우라고 지랄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번 암기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하는 것들은 한번 같이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암기할 것들이 대폭 줄어요. 자, 토지를 분류할 때, 자, 사람 이름처럼 기억하세요. 임농택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임농택. 임농택 씨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 배운 거예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3개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요? 주상공이요. 됐어요? 농지는 지목 3개 얘기하시면 돼. 뭐요? 전, 답, 과수원. 임지는 모르셔도 돼. 임지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임지는 딱 둘로 나눕니다. 용재림 지역하고요, 신탈림 지역이 있습니다. 용재림은 그 가구 만들고 하는 나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재, 쓸 용자를 씁니다. 신탈림은 탄,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이후, 전쟁 이후에 왜 우리나라 뒷산들은 전부 다 연료용으로 나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무를 제일 많이 썼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무를 왜 해? 그런다니까? 나무를 왜 해? 왜 했어요? 연료용으로 썼었습니다. 그때는 땔감으로 나무를 썼었다니까. 그걸 신탈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보르네오 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 보르네오 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나무들은 전부 다 무슨 림 그래야 돼요? 용재림 그래야 됩니다. 가구 만들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뒷동산들은 전부 다 무슨 림? 신탈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외웁니다. 보지 마요. 아까 볼 때 봤었어야 돼. 이제 끝났어. 마감이야, 마감. 마감 쳤어.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로 분류하면 뭐가 돼요?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토지를 세로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토지의 대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지 안에는 뭐가 있죠? 주상공. 못하면 큰일 나, 이거 진짜. 못하면 큰일 납니다. 농지 안에는요? 전답과. 임지 안에는요? 용신 하시면 돼요. 용재림과 신탈림인데, 요거 임지는 진짜 몰라도 돼요. 심히 절대로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분류상으로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임농택 그러지. 사실은 택지 안에 누가 있는지, 농지 안에 누가 있는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택지 안에는 주상공이 있나요? 농지 안에는 전답과가 있나요? 임지 안에는 용신이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절 보시고요, 이제.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된다. 오늘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농지로 사용되던 땅이 끝까지 농지로 사용되라는 법은 없어요. 처음으로 농지로 사용되던 땅이 얼마든지 택지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이래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용도 전환이라고 불러요. 용도 전환이라고 불러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이것도 뭐라 부르냐면 용도 전환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용도 전환된 토지를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는 뭐라 그래요? 택지라 그래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는 뭐라 부르고? 상업지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 전환이 되어버리면 용도 전환된 거 부르면 돼요. 제가 농지인데 이제는 뭐가 됐다? 택지가 됐으니까 이제는 택지. 원래 주거지였는데 상업지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상업지 그러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돼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지.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지가 택지로 되는 과정과 주거지가 상업지로 되는 과정은 아주 그냥 험난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전환 된 건 아니고 용도 전환 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전환 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 전환 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대답하세요. 용도 전환 지금 되고 있어. 용도 전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용도 전환 과정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영어로는 ing 맞습니까? 그럼 한자도 한번 써볼까요? 한자로는 뭐 큰 한자 아니야. 진행 중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지. 이제 더 이상 농지는 아니에요. anymore. 농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택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택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이런 땅을 부르는 말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기니까 잘 들어요. 엄청 길어요. 이런 땅을 뭐라 부르냐면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래 뭐였는데 농지였는데 장차 무엇이 될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그래요. 뭐라고요? 택지 후보지. 지금은 택지가 아닌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더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후보지. 자, 줄이는 과정도 잘 들으세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더 줄여서 후보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용도 전환이 되고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농지를 떠나야 돼요. 농지를 떠났는데 아직 뭐가 아닌 땅, 택지가 아닌 땅을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후보지라고 하고 어떨 때 이행지라고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로가 바뀔 때 후보지라 그래요. 무슨지? 후보지. 가로 보이세요? 가로? 여러분들 세로 가로 알죠? 예. 가로가 바뀔 때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는 절대로 세로와 가로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떤 단어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된다고 떠요. 그럼 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되는 건 가로가 바뀌는 거예요?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세로가 바뀌는 것이. 그럼 얘는 무슨지? 후보지.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어디서? 내에서 바뀌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다?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호간 내에서라는 표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를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고. 자,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 주세요. 보지 말고 할 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지난주부터 자꾸 저를 힘들게 해요. 보지 말고 하면 한번 보고 나한테 와요. 왜 그런지 모르고 있을 때 잘 보지, 그러면. 자, 보지 말고. 잘 참았어. 보지 말고.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로 분류하면 뭐야?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임지 안에 용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지가 농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호간에 바뀌는 거예요. 상호간,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후보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내에서, 택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전답과끼리, 임지 내에서 용신끼리 바뀌는 토지만 뭐라 부른다? 이행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연상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교수법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요래만 흔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손으로 요래하면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이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이에 이제 요래만 하고 있어도 이게 무슨지다? 이행지다. 그 단어만 이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고?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가르쳐 놓으면 또 하나 까먹으면 안 돼. 자, 잘 봐요. 후보지, 이행지는 둘 다 용도 전환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무슨지?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무슨지? 상업지라고 하고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만 무슨지?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만 무슨지? 이행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는 왜 이행지냐면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것은 또는 상업지가 공업지로 바뀌는 것은 택지 어디서? 내에서 바뀌고 전이 답으로 답이 가손으로 바뀌는 것은 농지 어디서?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은 조금 철진한 유행어긴 한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예전에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금방 지나가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나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고 집에서 잘 때 막 혼자 이불 차고 막 그래요. 한 번만 할 걸 그랬어. 두 번 하지 말 걸 그랬어 하고 뭐 혼자 막 이불 차고 부끄럽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된 건 아니고. 용도전환 된 거는 된 거 부르면 돼요. 용도전환 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하는데 되고 있는 과정이 상환에 되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내에서 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이렇게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후보지인지 이행지인지 지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만 맞춥니다. 우리만. 왜냐면 제가 다른 부동산학 개론 교수님들 책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지. 없더라고. 다 조사해 봤더니만 다른 개론쌤 책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 책에 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못 맞춥니다. 우리 맞춥니다. 잘 봐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대요. 예상되는 토지. 이 토지는 후보실까요? 이행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도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후보질까요? 이행질까요? 느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질 것 같아요? 이행질 것 같아요?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바로 후보지입니다. 자, 이게 왜 후보지고 이행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장래 뭐가 될 것 같대? 우리 부동산 하기 전에 무조건 택지가 중요하다니까. 장래 택지가 된대. 근데 현재 용도가 뭔지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지만 얘는 택지일까 택지가 아닐까? 아니겠지. 지금 택지인데 얘가 장래 택지가 될 거라고 하진 않겠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야. 근데 이 사람은 장래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 하진 않겠지. 현재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장차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현재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용도는 농지나 임지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가 아닌데? 택지가 아닌데 장래 뭐가 될 것 같다고요? 택지가 될 것 같다고요. 그럼 이거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상환에 바뀌는 거예요? 상환에 바뀌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후보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지는요. 용어 정리 2개 하시죠. 용어 정리 2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도 후보지지만 들었어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나와도 후보지. 요 두 번째 표현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제가 안 틀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바늘을 3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3년 전으로. 3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 사람이 있었고요. 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선거에서 누가 이겼냐면 이 사람이 됐어요. 뭐 했다고? 됐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불러요?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맞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계바늘을 3년 전으로 거슬러 돌아가면요. 이 두 사람이 요거 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맞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하고 할 때가 있었다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자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후보지 이행지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농지가 택지가 되었어. 그럼 이제 뭐라 불러?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가 되었어. 그러면 상업지.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데 할 때 무슨지 후보지 이행지 하듯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 그럼 대통령 하는 거고요. 되고 있는 과정일 때 후보지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 땅은 아니니까. 그때는 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땅일 때는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후보지 이행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가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해요? 상환이 중요해요? 택지, 농지, 임지는 여서도 나오고 여서도 나오기 때문에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지? 이행지.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후보지에서 하나 더 기억하자 그랬죠? 무슨 용도에서? 현재 용도에서. 현재 용도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농지나 임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 왜냐하면 뒤에 표현이 장래 뭐가 될 것으로, 택지가 될 것으로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 표현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뭐만 배우냐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이것만 배우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근데 저한테 부동산 학교론 배우신 분들은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도 이행지 아니라 무슨지다? 후보지다.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번에는 법지하고 빈지가 있는데 요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법지는 뭐는 인정되는데?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로서 택지 경계와 인접된 뭐 경사진 땅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예.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고 보니까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기 갑의 땅이고요. 여기가 을의 땅입니다.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하루는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어요. 을도요. 내 땅이 어디까지지? 궁금해졌어요. 그럼 둘이서 지금 경계를 확정하고 싶냐 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그래서 갑땅 어디까지인지 을땅 어디까지인지 측량할 때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경사 하단면을 끊어요. 무슨 면? 하단면. 이렇게 끊어요. 여기 하단면 이렇게 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빗금친 땅 보이십니까? 요 빗금친 땅 보니까 일단 경사가 져 있네, 그죠? 요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법지. 자, 갑니다. 그러면 이 땅은 결국 누구 땅으로 밝혀졌어요? 을 땅으로 밝혀졌어요. 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왜 싫어하는지 공개합니다. 분명 을의 땅이 맞아요. 법적 소유권에 있어요. 근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 왜 이용 가치가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비 오고 태풍 오고 막 그래버리면요.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경우는 토사 유출 그리고 지반 붕괴 등이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요. 반드시 축대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옹벽 같은 거 설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 비용으로? 을의 비용으로. 왜 을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쥐 땅이니까. 그러니까 아랫집 덮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토사 유출이나 붕괴 때문에 반드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을의 비용으로. 괜히 측량해서 내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돈만 들어가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뭐라 부른다 지금부터? 법지라고 부릅니다. 그 법지는 주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경사진 토지에서 토지 경계에서 경사진 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빈지로 갑니다. 빈지는 저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서해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서해안에 가면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그래요. 자, 물이 가장 찼을 때를 간조 그래요? 만조 그래요? 만조. 가득 찰 만자 써요. 가득 찰 만. 만족한다 할 때 그 만자를 씁니다. 만조. 물이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간조라 그래요. 뭐라고요? 간조. 간조 아래는요, 항상 바다예요. 뭐라고요? 바다. 간조와 만조 사이 보이십니까? 간조와 만조 사이 보이십니까? 이런 데가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갯벌은 법률 명칭은 아니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자 따라해 보세요. 간석지. 이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지 등록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지점이 있다고요? 등록 지점. 여기 보면 요 사이에 있는 땅 보이십니까? 만조를 경우에 따라서는 해안선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 등록 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빗금친 땅은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이 땅을 빈지라고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천천히 대답하세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법적 소유권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름철에 백사장 이용해야 안 해요? 이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모래는 아니지만 바다 모래를 건축 자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썼는데 바다 모래 옛날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 아세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돼요. 일기 신도시 알아야 되면 5개. 우리 그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 일기 신도시 이렇게 5개 대답 못하면요 좀 부끄러워요. 아시겠죠? 일기 신도시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에? 우리 메가랜드 보면 황재원 쌤이라고 있거든요. 황전한테 배웠다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일기 신도시는 일단 분당, 일산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평촌 좋습니다. 평촌 신도시. 또 3본, 3본. 그 다음에 부천, 중동. 이 5개가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3본, 부천, 중동 신도시 이 5개가 우리 일기 신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외우세요. 다 외웠어요? 제일 북쪽에 있는 일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일산이고요. 제일 남쪽에 있는 일기 신도시는요? 분당이고 분당. 분당 몰라요, 분당. 저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 서쪽으로. 부천. 그 근처에, 분당하고 근처에 뭐 있어요? 중동은 부천이라고 아까 했고, 안양하고, 안양 평촌하고, 3번하고, 오케이? 여기 5개가 우리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그때 갑자기 1990년에 한꺼번에 5개 일기 신도시를 짓는 바람에요. 그, 바다모래 많이 있었어요.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 많이 있었어요, 분당. 바다모래 많이 썼어요. 나는 분당 덴저러스하다고 봐요. 아무튼 그 좋은 모래나 지금 바다모래 쓰고 막 그러거든. 그럼 결국 이런 땅은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죠, 그죠? 네, 그런 토지라도 우리는 빈지라고 합니다. 왜 같이 공부하는지 알겠죠? 법지와 빈지는 개념이 정확히 반대예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무슨 지고? 법지고,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경사지어 있는 땅인데 법적 소유권이 있어? 근데 이용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런 땅은 무슨지? 법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 법적 소유권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없는데 이용 실익, 이용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는 무슨지? 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묻기도 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간조라고 전에 들어본 적 있죠? 간조? 간조 밑에 뭐 있어요? 바다.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얼마든지 치워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리 치워드릴 수 있습니다. 간조 밑에 바다. 간조 만조 사이. 간석지. 해안선과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에.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지는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에 뭐 있어요? 토지 있어요. 토지 밑에 빈지 밑에 간석지 밑에 바다 위에 간석지 그 위에 빈지 그 위에 토지 밑에 잠깐만 자꾸 이거 보고 읽는 사람도 있네. 미안해요. 내 오해일 수도 있는데 자꾸 보고 이렇게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보지 말고 많이 보자. 제 밑에 뭐 있어요? 바다 위에 간석지 위에 빈지 위에. 그럼 이제는 제가 구간을 정해드릴 테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을 때 대답하시면 이건 절대로 안 틀려요. 대신에 절대로 안 틀립니다. 간조 아래 바다 간조와 만조 사이 간석지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가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여기다가 필기 하나씩 해놓으면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법지는 요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 이렇게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되고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 이렇게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정확히 개념이 반대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실제로 한 번만 더 활용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틀리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안에 보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집안에 보면 항상 사고 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잘 찾아봐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사고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 맞아. 내 자식이 맞는데 이놈 사고나 치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그래요. 그럴 때 한 번씩 쓰는 말이 이런 법지 같은 자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내 자식이 맞아요. 유전자 99.99%를 일치하고요. 또 닮았다? 근데 법적으로 내게 맞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이용 가치도 없고 그럴 때 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법지 같은 자식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지 같은 자식.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를 지목이라고 하고 28개가 있긴 한데 택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대화 공장 용지가 지목입니다.
농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전답과 수원이 지목입니다. 사찰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죠. 둑이 뜨면 국어예요. 국어. 저수지, 댐, 호수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고요. 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합니다. 택지 받고 도로, 철도, 하천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쓸 수 있는 용어를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는 바닥이 있으면 되고요. 포괄적 용어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되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도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경사진 토지는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즉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는 빈지, 바닷가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